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경재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성빈입니다. 이번 요지 발표회에서 수중 세상 폭발을 이용한 금속 물질의 웜dense 매터 영역 연구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웜dense 매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일반적인 음진 물질 영역보다는 온도가 높고 이상적 플라즈마 영역보다는 밀도가 높은 극한 상태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온도로는 수천도에서 수백만 도, 밀도로는 고체 밀도의 1000분의 1부터 100배 정도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이상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비이상 효과가 나타나 연력학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수행하기 적합한 수준 세선 폭발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회로적으로 보면 캐패시터에 충전된 수십에서 수백 줄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세선에 전달해주는 실험입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는 마이크로초 단위의 짧은 시간에 전달되고, 따라서 메가와트 수준의 높은 파워를 세선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선은 고체에서부터 웜데스 매터 영역의 플라즈마에 이르기까지 상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량 관성에 의해 압력을 축적하여 높은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표면에서의 방전을 방지하여 균일한 실린더 형태의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승 세선 폭발 기법은 웜dense 매터 영역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실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세선 폭발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전도도입니다. 실험적으로 전기전도도는 5000도에서 30,000도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밀도 영역에서 밀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급속히 감소하는 대표적인 비이상 효과인 금속 비금속 천이가 관측되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온도는 많은 경우 표면 냉각과 물 플라즈마의 왜곡 문제로 인해 주로 상태 방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원덴스 매터 영역에서 상태 방정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실험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고 만도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 특히 부족합니다. 또한 여러 이론적 계산도 수행되었습니다. 만도 이상의 온도 범위에서는 실험과 이론적 계산이 적절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는 계산과 실험이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선 폭발 실험에서는 수천도 수준의 액체 및 액체 기체 이상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는 상변화에 따른 충격파의 발생, 에너지 데포지션에 따른 밀도, 저항의 변화를 관측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몰레큘러 다이나믹스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변화 과정에서 액체 방울의 형성 및 확산과 같은 동력학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물질에 대해, 특히 수천 도 이상의 온도 영역에 대해서는 연력학적 정보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전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웜덴스 매터 영역의 저온 부분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만도 정도의 온도, 고체 밀도 100분의 1 정도의 밀도를 가진 플라즈마 영역에서부터 해체 기체 이상 영역에 이르는 영역에 대해서 웜덴스 매터 영역의 동력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물성인 전기 전도도와 상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세선 폭발을 이용한 웜덴스 매터 영역의 연구에서 온도 측정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현재 다루는 영역에서는 온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 이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압력 내부 에너지 등 측정이 어려운 변수 및 정확한 연력학적 정보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과 이론적 계산 간의 보완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웜덴스 매터의 저온 부분은 공학적으로는 높은 파워가 인가되는 상황, 예를 들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우주 비행체가 우주먼지와 충돌할 때, 세선 폭발을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핵융합로에서의 대면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체에서는 표면에 형성된 플라즈마가 통신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노입자 제조에는 와이어의 상변화 궤적에 따라 나노입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융합로에서는 대면제 아블레이션이 플라즈마의 레디에이티브 로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전도도나 상변화 과정에서의 연력학적 데이터는 플라즈마의 거동 해석 및 응용의 최적 조건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렇듯 저희 연구는 근미래의 공학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셋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방정 결시 및 그리고 전류전압 파형 측정을 위한 일렉트리컬 시스템, 플라즈마의 밀도 및 형상 측정을 위한 섀도우 그래프 시스템, 그리고 플라즈마 온도 측정을 위한 스펙트로스코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도 측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면 냉각 및 물 플라즈마로 인한 스펙트럼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 관측하고자 하는 만도 이하의 온도, 고체 밀도의 100분의 1 정도의 밀도 영역에서는 광학적 자유 행정 거리가 표면 냉각 두께보다 길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측정 영역에서는 표면 냉각을 회피하여 내부 플라즈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플라즈마로 인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전극에서 물 플라즈마를 회피할 수 있는 축방향으로 윈도우를 두어 스펙트럼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윈도우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상단의 물 플라즈마 층의 존재를 막고 플라즈마로부터 직접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축방향에서의 측정은 플라즈마의 온도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 새선이 기체 액체 공정 곡선에 따라 냉각된다고 알려진 전류가 낮게 유지되는 커런트 듀얼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의 붉은색 사각형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커런트 듀얼 구간에서 공정 곡선을 따라 냉각됨이 이론 및 전산 해석과 더불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류가 다시 증가하며 가열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온도 증가 경향도 적절히 측정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을 볼 때 축방형에서의 측정은 플라즈마의 연력학적 상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도도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도는 전류전압 파형으로부터 얻어지는 저항, 섀도우 그래 이미징으로부터 얻어지는 플라즈마의 직경과 밀도로부터 얻어지며 마지막으로 온도 측정을 더해 밀도 온도에 대응하는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의 공정곡선 상에서의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입니다. 붉은색 점의 측정 결과는 여러 이론 모델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 모델들 중 속박 전자로부터 형성되는 젤륨 백그라운드의 전기전도도를 고려한 보라색의 모델이 실험값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웜dense 매터 영역의 플라즈마의 전기전도도에 있어서 자유전자만을 다루는 기존의 플라즈마 이론을 넘어 속박 전자의 기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박 전자에 의한 전기전도도의 경향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공정 곡선보다 높은 온도 영역에서 여러 물질의 플라즈마에 대해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붉은색 점의 저의 측정 결과는 기존 측정 결과와 적절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전자 전기전도도의 경우 비이상 효과를 고려하면 붉은색 곡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상적 경우에 비해 두세 배 정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온 부분의 높은 전기전도도 값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특히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온화도가 급속히 감소하며 전기전도도 계산값도 급격히 감소하지만 실험값의 감소는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베이스라인이 이루고 있는 전기전도도 성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마젠타 곡선은 젤륨에 의한 전기전도도가 더해진 총 전기전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의 경향성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젤륨의 전기전도도가 이러한 베이스라인 전기전도도 성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은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전기전도도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젤륨 전기전도도를 고려하면 실험값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붉은 점의 저의 측정 결과는 기존의 여러 측정 및 계산 결과와 비슷한 값을 보여줍니다. 알루미늄의 경우도 젤륨 전기전도도를 고려하면 실험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의 측정 결과입니다. 아연의 경우 젤륨 전기전도도 계산상으로는 수백 정도의 베이스라인 성분을 주지만 측정된 전기전도도는 앞선 경우들과는 다르게 자유전자의 경향성을 따릅니다. 이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선 원자들은 열린 전자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연의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4s2로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젤륨에 의한 전기 전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원자의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밀도가 높은 웜dense 매터 영역의 플라즈마에서는 자유입자만을 다루는 볼츠만 키네틱 포뮬레이션을 넘어 속박 전자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실험에서의 경향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체액체 상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임계점 아래에서 진행되는 상변화의 경우 새선이 실린더의 형상을 유지하고 전기적 파형의 상변화와 연계된 특이한 성질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험과 전산 해석 간의 병렬 해석의 적절함으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상변화 과정에서 밀도 온도 궤적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새선의 엑스펜전 프로파일을 인풋으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 연속 방정식을 풀이하여 새선의 압력을 계산하고 공정곡선 데이터로부터 온도로 변환하여 밀도 온도 궤적을 계산하였습니다. 측정과 계산 모두 현재의 실험 조건에서 5000도 근방에서의 상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HD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에 사용된 상태 방정식은 상변화를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므로 계산된 연력학적 궤적은 실험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실험에서의 전류 전압 파형을 적절히 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상태 방정식과는 달리 모델에 사용된 전기 전도도에는 상변화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체 기체 이상 영역에서의 전기 전도도의 경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 측정이 이루어졌고 세 단계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파형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전기전도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상 영역의 전기전도도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체의 분율이 높은 영역에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웨이브가 새선의 축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중심부의 액체 영역과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주변부가 병렬로 존재하고 따라서 액체와 기체의 선형결합의 경향성을 따릅니다. 이후 축에서 기화가 시작되면 액체의 펄큘레이션 구조가 사라지므로 전기전도도의 붕괴가 나타납니다. 전기전도도 붕괴에 있어 붕괴는 즉각적이지 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붕괴 이후에 도달하는 수천 정도의 전기전도도 값은 만도 이상의 기체에 해당하는 전기전도도로 상변화가 진행되는 5000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합물에 존재하는 액체 방울이 시스템의 이온화 평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 영역에서의 전기 전도도는 단순한 혼합의 관점으로 볼 수 없으며 베이퍼라이제이션 키네틱스 및 액체 방울에 의한 스트롱리 커플드 이펙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 영역에서의 특징적인 전기 전도를 잘 나타내주기 위해 경험자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력학적 궤적의 경우에는 상태 방정식 상의 상변화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험과 정상적인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전도도까지 상변화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 전류전압 파형도 적절히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 영역에서의 연력학적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변화의 동력학을 고려한 전기전도도 및 상태 방정식 모델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실험과 계산의 일치를 추구하며 전기전도도와 상태 방정식의 반복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이상 영역에서의 적절한 연력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축 방향에서의 측정이 새선의 연력학적 상태를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하여 직접적인 온도 측정에 기반하여 웜덴스 매터 영역의 연력학적 특징을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전도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웜덴스 매터의 영역의 전기전도도에 있어 자유전자만을 고려하는 볼츠만의 포뮬레이션을 넘어 속박전자의 추가적인 기여를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기체액체 이상 영역에서 실험과 전기전도도를 개선한 시뮬레이션의 비교는 이상 영역에서 연력학적 과정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변화 동력학과 일관성을 가지는 전기전도도 상태 방정식 데이터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